여러분의 통장에 찍힌 그 숫자, 정말 안전하다고 믿으세요? 착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건 비유나 겁주기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경제적 과학이죠. 2026년 현재 물가 상승률과 세금을 계산기에 넣고 직접 두드려 본 적 있으신가요? 은행 예금 금리가 3%라고요? 좋아할 때가 아니죠. 물가 상승분 빼고 이자 소득세 15.4%까지 떼고 나면 실제 수익률은 고작 0.1% 수준입니다. 사실상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뜻인데 이걸 과연 수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세상은 당신이 가난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 금리가 마의 벽인 4%를 돌파하고 글로벌 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된 이 판국에 아무런 로직 없이 열심히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경제머신은 복잡하고 쓸데없는 뉴스들은 다 삭제합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핵심, 로직만 스캐닝하세요. 바로 로딩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계좌 상태를 정밀하게 스캔해보죠. 왜 아무리 이래도 제자리일까요? 범인은 실질 금리라는 놈입니다. 금리는 아주 쉽게 말해 돈의 월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남의 돈을 빌렸으면 내는 게 대출 이자고 내 돈을 은행에 빌려주면 받는 게 예금 이자죠. 그런데 이 월세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2020년에 6,000원 하던 햄버거 세트가 지금 얼마인가요? 9,000원이죠. 물가가 50%나 뛰는 동안 여러분의 예금도 50% 불어났습니까? 절대 아니죠. 통장 숫자는 조금 커졌을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확 줄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구매력 상실이라고 해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가만히 있게 앉아서 매일 햄버거 몇 조각씩을 세상에 뜯기고 있는 겁니다. 1억 원을 넣어두고 300만 원 이자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물가가 3% 올랐다면 실질 수익은 0원. 아니, 세금을 떼면 마이너스입니다. 소중한 자산이 눈앞에서 증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직을 모른다면 아무리 야근하고 투잡 뛰어봤자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빌런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당신을 파괴하는지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인플레이션을 단순한 물가 상승으로만 치부하지만 경제머신의 시각에서는 화폐 가치의 해체입니다. 역사적으로 화폐 가치가 보존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본이자가 폐지된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종이돈을 찍어냈고 그 결과 당신의 노동 가치는 희석되었습니다. 10년 전의 1억과 지금의 1억, 그리고 10년 후의 1억이 같은 로직으로 작동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연봉 5천만 원을 받으면서 매달 200만 원씩 성실하게 저축한다고 가정해보죠. 10년 뒤 당신은 2억 4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손에 쥐겠지만 그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나 식료품의 체급은 지금의 절반 이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성실한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이제 노이즈를 더 제거해보죠.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버그, 일본 국채 4% 돌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에 저렴한 돈을 공급하던 거대한 저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의 수문이 닫히고 있어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즉 일본에서 빌린 싼 돈으로 전 세계 자산을 사들였던 거대 자본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로직이 작동하면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은 발작을 일으킵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환율이 널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당신의 자산이 원화로만 묶여 있다면 당신은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파도에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노출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은행이 제일 안전하다고 말하실 건가요? 현실을 직시했다면 이제 대응 로직입니다. 2026년 시장에서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딱 3가지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로직을 선택하세요. 첫 번째는 방어 로직입니다. 공격보다 중요한 건 구멍을 막는 겁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 켜서 대출 금리부터 확인하세요. 아직도 변동금리에 늪에 빠져 있다면 당장 고정금리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금리가 요동치고 한국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금리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2026년입니다. 언제 튈지 모르는 대출 이자는 가계의 로직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버그니까요. 고금리 부채부터 상환해서 새나가는 월세를 막는 것, 이게 재테크의 영순위 로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 5%를 찾아 헤매지만 연 7에서 8%짜리 대출 이자를 방치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건 산술적으로 마이너스 로직입니다. 부채를 줄이는 것은 확정된 수익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로직입니다. 방향이 안 보일 땐 총알을 아끼세요.
불안하다고 남들 따라 아무 종목이나 잡지 말고 CMA나 파킹 통장에 돈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금이 아니에요. 시장이 패닉에 빠져 우량 자산이 헐값에 나올 때 즉시 낚아챌 수 있는 기회비용이죠. 2024년 8월의 폭락장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재앙이 아니라 박앤세일 축제였습니다. 반면 모든 자산이 고점에 물려있던 사람들에겐 지옥이었죠. 유동성은 위기에서 당신을 구할 유일한 탈출구이자 상대방의 실수를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2026년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구간에서는 자산의 20, 30%를 반드시 유동성 로직으로 격리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장 로직입니다. 이제 단순히 원금을 지키는 건 패배를 확정짓는 행위예요. 인플레이션을 압도하는 자산에 당신의 자리를 만드세요. 그것이 전 세계 혁신을 주도하는 1등 기업의 지분이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오르는 희소자산이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노동력이 아닌 자본의 엔진이 스스로 몸집을 불리게 만드는 겁니다. 돈이 스스로 복제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애플의 앱스토어는 결제되고 엔비디아의 칩은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며 전 세계 사람들은 필수 소비재를 구매합니다. 이 거대한 이익의 흐름에 당신의 지분을 꽂아 넣으세요. 그것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혹은 당신만의 지적 재산권이든 자본주의의 핵심 엔진에 올라타야만 화폐 가치의 하락이라는 파도 위에서 서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심리적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후 확신 편향이죠. 그때 샀어야 했는데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같은 말들은 경제 머신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인 해석은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무당이 아니라 확률에 근거해 베팅하는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2021년의 버블과 2022년의 폭락, 그리고 2026년 현재의 혼돈까지. 역사는 반복되지만 대중은 늘 같은 지점에서 후회합니다. 왜일까요? 로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고점에서 환희하고 저점에서 공포에 질려 던지는 루틴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자본가의 먹잇감으로 남게 될 겁니다. 데이터를 더 심층 로딩해 볼까요? 전 세계부의 80%는 상위 1%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를 유지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자산의 체급을 나누고 리스크를 분산하며 시간이라는 변수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반면 하위 90%는 눈앞의 수익률 10%에 일희일비하다가 숲 전체가 타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복잡한 경제 뉴스 분석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산 배분 로직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적을 방어할 수 있는지 스캔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산 대부분이 현금이나 낮은 금리의 예금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의 시스템은 이미 해킹당한 상태입니다. 이제 행동 지침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첫째, 명목 금리에 속지 마세요. 인플레이션과 세금을 뺀 실질 수익이 당신의 진짜 성적표입니다. 은행 직원이 웃으며 권하는 3.5%짜리 상품이 사실은 당신의 구매력을 깎아먹는 독사과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둘째,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안전한 게 아니에요. 가장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한 것뿐이죠. 자본주의라는 에스컬레이터는 가만히 서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려면 최소한 에스컬레이터의 속도보다 빠르게 걸어야 합니다. 셋째,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세요. 그리고 당신의 자산이 어떤 로직으로 묶여 있는지 직접 스캔하세요. 연금 저축 계좌, ISA 계좌, 그리고 일반 예금 계좌의 자금들이 현재 어떤 자산군에 배분되어 있는지, 그 자산들이 지난 1년간 물가 상승률을 이겼는지 냉정하게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읽는 법이니까요. 감정을 끄고 로직에 따라 움직이세요. 성실함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부의 격차는 그 성실함을 어디에 배치하느냐, 즉 시스템을 이해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시스템의 시간은 무한합니다. 당신의 노동소득은 언젠가 멈추겠지만 시스템 소득은 당신의 사회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고 로직을 세워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 로딩한 이 긴 생존 로직이 여러분의 삶에 제대로 설치됐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이 로직을 함께 읽어 내려온 당신은 이미 상위 5%의 실행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머지 95%는 인트로에서 이미 영상을 껐거나 댓글창에서 불평만 늘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당신의 계좌에 이 로직이 동기화되는 순간 당신의 미래는 이미 다른 궤도에 진입한 겁니다. 더 날카롭고 빈틈없는 로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시스템 응답을 보내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경제머신 로그아웃합니다.